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트럼프 리세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또 일생에 한번 돈을 벌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그동안 우행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제가 그동안 한 5번 이상 주식을 처분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이 변동폭이 되게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았어요. 좀 불안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직관을 믿고 지난 2월 13일 날 주식을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점에 다 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주식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별 큰 걱정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식은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뉴스를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경제 상황, 그다음에 좀 분위기, 흐름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계속 주식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트럼프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가? 트럼프 리세션은 뭔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함으로써 미국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되게 등락의 폭이 높습니다. 그래서 불안불안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리세션이란 말은 주식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서 이 폭락을 뜻한다. 한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침체되는 걸 뜻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세상의 많은 부자들은 전쟁 이후에 부자가 되고요. 또 세상이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리세션이 한 번 우리가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가장 최근에 겪은 거는 코로나가 처음 미국에 막 생겼을 때 2020년 3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주식이 있었는데 어영부영 하다가 하다가 주식이 4분의 1토막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도 되게 낙담했던 상황이었고요. 제 주식이 벌써 절반 이상 떨어졌을 때 그때 2020년 3월 17일부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자, 그때 당시엔 제가 불안불안했던 게 은행에 돈이 많이 없었어요. 제 돈의 꽤 많은 부분을 다 주식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식이 확 내려가니까 이게 갖고만 있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일도 못하게 됐잖아요. 일도 못 나가고. 그러면 주식에 있는 돈을 꺼내야 쓰는데 반토막이 난 순간 꺼내는 순간 그 돈의 가치는 반토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꺼내는데 진짜 애를 먹었어요. 다행히 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때 뭐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또 일이 한두 번 생겼고 그랬기 때문에 그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결국은 4년 지나니까 처음에 원래 가격을 넘어서 오히려 더 금액이 다 올라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몇 년을 지나면 계속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의 주식은 항상 우상향이라고 하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왜 정상이냐? 물가가 오르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 올랐다라고 좋아하지만 단순히 주식 올랐다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물가 오르는 것도 같이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40년 전에 2불 50 하던 빅맥 콤보가 지금 10불을 한다. 그럼 4배가 올랐다. 그럼 40년 전에 100만 불어치 주식이 있었으면 지금 400만 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400%는 올라됩니다. 그게 안 오르면 미국 경기는 어떻게 된 거죠? 오히려 내려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언젠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대통령이 했을 때도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50년 주식을 쭉 보면 계속 올라갔어요. 내려간 적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못했다 하더라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때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그때도 주식이 50%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그때 왜 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했을까? 왜 돈을 못 벌었을까? 왜 망한 사람이 많았을까? 오늘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로 인해서 만약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리세션이 안 오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코로나 초창기 때처럼 또 한 번 리세션이 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 기회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우선 트럼프가 코로나가 이제 임기 말에 갑자기 생겼죠.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를 할 당시에 사람들은 트럼프한테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 불만이 없었을까요?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경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 딱 되면 그날부터 대통령이 모든 걸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고속도로에 있는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30마일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80마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밟아야 돼요. 속력이 붙을 때까지. 그래서 전 대통령이 경제가 좋았으면 그 대통령의 영향으로 후임 대통령도 영향을 받는 거고 전 대통령 때 경기가 나빴으면 후임 대통령도 영향을 받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죠. 트럼프 때 잘 됐으니까 트럼프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그 전에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쭉 왔던 경기의 호조라는 걸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지금 뭐 오바마 편을 들겠다 이게 아니라 모든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하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미국 경기가 다 엄청나게 완전 망가졌죠. 근데 그 영향력을 껴안고 바이든 대통령이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수치로 봤을 때 미국 3대 증시로 봤을 때는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근데 물가도 많이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요거도 먹는 겁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은 4년 하고 또 4년 연임을 하는데 웬만하면 8년을 다 합니다. 웬만하면 다 해요. 그게 1281년도 레이건 때부터 쭉 말씀드릴게요. 레이건 대통령 81년도 대통령이 막 됐을 때는 미국 경기가 되게 안 좋았을 때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막 됐을 때. 그때 인플레이션이 거의 경제 대공황 이후로 제일 높았을 때입니다. 14%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있으면서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도에 대통령이 됐는데 89년까지 8년 연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0년대 말에는 미국 경기가 꽤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은 박수를 받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엔 좋았던 게 뭐냐면 레이건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잖아요. 캘리포니아도 밀어주고 텍사스도 밀어줬어요. 미국이 대동단결을 했던 때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양극화 현상이 없었던 때예요. 온 국민이 힘을 합쳐갖고 레이건 대통령을 믿고 따르던 시절입니다. 8년을 했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대통령은 4년밖에 못했어요. 재임에 성공 못했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89년부터 93년까지 딱 4년만 하고 단일 임기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왔습니다. 그때 미국 경기 좋았죠.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부터 2001년 1월 20일까지 8년 두 번 연임을 했습니다. 루인스퀘어 그런 연문설이 있고 또 탄핵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연임을 했습니다. 자, 그 빌 클린턴이 두 번 연임했고 그 다음에 아들 부시가 나옵니다. 아들 부시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또 8년을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또 8년 두 번 연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대통령을 했습니다. 2017년에 대통령이 되었고 2021년까지 하고 연임을 못했습니다. 왜 연임을 못했을까요? 3년 동안은 좋았어요. 3년 동안은 아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생겼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탓은 아닙니다. 근데 그 대책이 잘못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트럼프는 이걸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본인 고집을 그렇게 폈던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엉뚱한 약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뭐 이런 약이 특효약이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막상 본인이 걸렸을 때는 그 약 거들떠보지다 하잖아요. 예. 그리고 와서 뭐 클로락스를 몸 안에 주입하면 괜찮지 않겠냐 이런 엉뚱한 소리나 하고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 인구의 4%는 안 되는데 전 세계 사망자의 15%가 미국에서 나올 정도로 미국이 코로나의 최대 피해국이 됐습니다. 본인의 똥꼬집 때문에 결국은 미국 국민을 많이 희생시킨 거죠. 사람을 많이 희생시킨 겁니다. 이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똑똑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헛똑똑이에요. 왜 헛똑똑이냐면 본인 고집이 너무 세요. 그리고 본인이 자아도취가 된 거예요. 본인이 처음에 대통령 될 때 경기가 좋았던 게 본인만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그거는 오바마 때부터 쭉 밀려오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간과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를 1년을 겪고 도로 재선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바이든 후보가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바이든처럼 나이 들고 쇠약하고 이런 사람을 후보로 내보냈을까? 민주당 후보로 내보냈을까? 간단해요. 아까 쭉 말씀드렸죠.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단일 임기 했던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부시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대통령 하는 거예요. 8년 하는 거예요. 8년을 못하는 게 오히려 창피한 거죠. 다 8년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동안 쭉 잘해왔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 되는 거는 너무나 쉬워요. 그럼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감히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우선 4년 임기를 했던 대통령을 이길 가능성이란 건 거의 없다는 게 지난 몇십 년간의 결과였어요. 그러면 아무도 나가려고 안 하죠.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 되면 정치적 생명은 끝나는데. 근데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평생 정치인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평생 정치를 했던 분이고
연세 드신 분 부통령까지만 했었으니까 한번 소원이나 들어드리자. 예, 그래서 민주당 후보로 나갔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그거였죠. 아니 왜 민주당에서는 인물이 없나? 왜 바이든 같은 사람을 보냈어?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버리는 패를 보낸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2020년 3월 달 이전에 미국에 코로나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민주당의 후보로 나가려고 아무도 안 해요. 나가봤자 질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인데 왜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한 번 대통령 했던 사람이 연임하는 게 거의 다 미국적인 추세인데 누가 대통령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냥 바이든은 연세가 많으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럼 바이든이 똑똑해서 바이든이 잘해서 그거보다는요. 트럼프가 자기 표를 스스로 깎아먹은 거예요.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본인이 똥꼬집을 피우는 바람에. 자, 그래서 결국은 바이든 4년 동안 바이든이 많이 욕을 먹었죠. 물론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있지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100%또 바이든 탓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또 코로나 여파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팩트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너무 인지도가 없는 가운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진짜 9.4일성으로 살았던 거. 총알이 귀를 스치고 왔는데 참 그때 이후로 표가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천운을 가진 사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든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무도 예측 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고 트럼프도 도로 재선에 성공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지만 또 그런 또 천운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헛똑똑해요. 본인이 되면 또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기 때 세금을 많이 붙였어요. 중국이랑 세금 전쟁도 하고 관세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는 미국 경기가 좋았을 때고요.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이 지쳐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그때 관세 전쟁을 해갖고 잘 됐다고 본인이 덕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2기에 와서 똑같은 식으로 지금 관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은 달라요. 오바마 정부 이후에 미국의 경기가 좋았을 때랑 지금 지난 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엉망이 된 경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또 관세 전쟁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의 그냥 똥꼬집만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도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달 반 동안 미국의 3대 지수로 가죠. 흔히들 보는 거. S&P 500이 있고요. 다우존스가 있고 나스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말씀드려 볼게요. 한 달 반 동안 본인이 취임했던 날이 1월 20일인데 1월 20일 날 장이 안 열렸고 1월 21일까지 장이 열렸고요. 3월 7일까지 기준으로 쭉 봤습니다. S&P 500은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보다 마이너스 6.84% 떨어졌습니다. 418포인트가 떨어졌어요.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보다 지금 주식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우존스는 5.71%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544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스닥은 1,50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89%가 떨어졌습니다. 다 마이너스예요. 지금 3대 지수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문제죠. 예, 물론 한 달 반 갖고 이걸 잘했다 못했다 얘기 못해요. 어쨌든 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임기가 끝날 때는 트럼프가 임기 됐을 때보다 다 3대 지수는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어야 돼요. 안 올라가면 미국 망합니다. 왜 망할까요?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이든 때 한번 볼까요? 바이든 4년 동안 어떻게 됐나? 바이든 때 우리는 진짜 바이든 정치 못하고 미국을 힘들게 하고 물가 올리고 그랬다고 하죠. 자, 4년 동안 S&P 500은 50.5%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는 35.8%가 또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41.2%가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바이든 대통령 막 됐을 때 S&P 500에다가 10,000불을 집어넣었다. 그럼 지금 15,000불이 됐다는 얘기예요. 돈이 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벌었다는 사람은 없고 힘들었던 사람만 많을까? 예,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안 하니까. 그리고 또 하는 분들도 또 뭐가 있냐? 4년 동안 주식을 안 놔두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냥 계속 건드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지금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걸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너무 비나이다 식으로 이 경기를 기대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주식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주식 카페에서도 꽤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안 하고 싶어요. 왜? 사람한테 배신감을 너무 많이 느꼈어. 잘 되면 지 탓이라고 그러고 안 되면 저를 욕해요. 그래서 저는 주식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방송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세요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요즘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주식을 야금야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 5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주식 판 날도 그 다음날 말씀드렸어요. 저는 오늘 주식 처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처분 다 하고 나서 그 주식들 지금 다 반토막 났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반토막이 났어요. 한 2주 조금 넘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럼 제가 신내린 걸까요? 예, 신내린 건 아니죠. 그만큼 뉴스를 많이 전달하다 보니까 분위기 파악을 좀 잘한 것뿐이에요. 운이 좋은 게 크죠. 운이 좋은 건데 사람 뭐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예, 운이 좋은 것뿐인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이라는 거는 놔두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주식 300불에 샀어요. 지금 250불이야. 아, 어떡해. 놔두면 300불 이상 올라가요. 문제는 뭐냐? 이게 250불이 200불로 내려가면 불안해서 팔아버려. 놔두면 언젠가 350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본인이 350불에 샀는데 400불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팔아버려요. 그게 사람들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리세션이 오는 게 제일 큰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바뀌면 내가 먹고 살만하네, 못하네, 누구 때문에 힘드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미국 경기는 계속 좋았어요. 계속 좋았습니다. 여러분만 꾸준했으면 계속 좋았어요. 미국 내 많은 사람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401k 하죠. 그 다음에 IRA 하시는 분들도 많죠. 한국 분들이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이 주식 투자가 좀 적어요. IRA하고 401k 투자하는 게 많이 적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냥 주식 사는 게 뭐가 문제 있을까요? 건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401k IRA는 꺼내려고 그러면 페널티 물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리면 언젠가 올라가거든. 근데 그냥 주식 사는 사람들은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300불에 샀다가 테슬라 250 떨어지니까 어떡하지? 그러다가 어영부영 하다가 200불 떨어지니까 아, 더 안 되겠다 그러고 팔아버려요. 언젠가 몇 년 지나면 도로 350불 될 텐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하고 있는 동안 물가가 얼마큼 올랐을까? 예, 물가 오른 건요. 지난 4년 동안 17.84%가 올랐다고 합니다. CPI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물론 체감상으로 어떤 건 더 많이 올랐죠. 예, 근데 사람들의 기억은 엄청나게 오른 것만 기억나고 별로 안 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는 17.84%가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주식은 40%부터 50%가 올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냥 돈 버는 거 계속 주식에다 투자하고 있었던 분들은 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손해본 게 없어요. 오히려 돈이 남았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흔할까요? 별로 안 흔하죠. 예, 이게 사람들이 그냥 미신처럼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주식이 어떻게 될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리세션이 안 오면 좋죠. 근데 오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한테 싫은 소리지만 저는 주식 처분 다 했으니까 리세션이 오면 전 땡큐예요. 오히려 처분 다 했으니까. 아, 되게 재수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처분을 다 한 사람은 리세션이 오면 땡큐예요. 지금 주식에 물려있는 사람은 리세션 오면 진짜 패닉됩니다. 막 300불짜리 주식이 100불 돼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막 뒤집어져요. 100불 막 50불 이렇게 되면. 코로나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 그때 4년 전에 분명히 그런 일 당했잖아요. 코로나 때. 근데 그때 놔뒀던 거죠. 4년을 놔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오르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올라 있더라. 그래서 다 처분을 했다. 예,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리세션이 왜 걱정이 되냐? 트럼프가 본인이 잘했다고만 생각하고 트럼프 일기 때 관세를 했는데도 미국 경기가 좋았으니까 지금도 좋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도 보니까 지금 수법을 뻔히 알아요. 아, 이렇게 몇 번 겁주고 또 지들 이득만 또 가지려고 하고 이러겠구나. 그러니까 종이 호랑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문제가 뭐냐? 계속 주식이 떨어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 발표한 게 2월 4일, 3월 4일 다 화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 간보고 발표를 한 거죠.
근데 발표를 하니까 오라 계속 떨어지네. 그러니까 2월 4일 날 발표를 해놓고 한 달 유예해 주겠다. 3월 4일 날 발표해놓고 또 한 달 유예를 주겠다. 4월 2일 날 발표한다고 합니다. 4월 2일은 수요일이에요. 원래 4월 1일 날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만우절이어서 4월 2일 날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4월 1일이 또 무슨 요일일까요? 화요일이에요. 이게 뭘까요? 트럼프가 지금 미국 주식을 열심히 간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미국 주식시장 이런 데는 신경도 안 쓴다. 나라의 안위가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너무 뻔히 보이는 수예요. 계속 화요일 날 관세 발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월요일 날 시장 분위기를 보고 결정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4월 1일 날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그날은 만우절이어서 사람들이 발표하면 또 안 믿을까 봐 4월 2일 수요일로 바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리세션, 미국 주식에 폭락이 내려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현찰이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현찰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고 싶다? 한번 참으세요. 더 내려갔네? 지금 살까? 한 번 더 참으세요. 야, 또 내려갔어. 예, 3번은 참고 사세요.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집니다. 제가 주식 몇십 년 해본 그 노하우 알려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져요. 올라갈 거라는 그 미신 같은 걸 믿고 주식하지 마십시오.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올라간다. 이건 미신이에요. 절대 미신 갖고 주식하면 안 됩니다. 떨어졌다. 충분히 떨어졌다. 3번 생각되면 그때 사세요. 더 좋은 거는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사는 게 최고 좋아요. 원래는. 그럼 저는 지금부터 뭐 할 건가? 현찰을 모으겠습니다. 저는 현찰을 모을 거예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돈 만들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도 지출 다 줄이고 현찰을 모을 겁니다. 현찰 모을 거고 만약에 리세션이 온다? 그러면 저는 주식을 살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떤 주식 사는지 되게 중요해요. 그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리세션이 한번 오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 생깁니다. 그리고 관세를 붙이기 시작하잖아요. 캐나다 관세 같은 거 이런 거 붙이면 미국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미국 집값이 올라가기 아주 좋은 컨디션이 돼버렸어요. 이것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국 내 불체자 지금 많이 추방하고 있죠. 건설 현장에 불체자가 일하는 비율이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올라가요. 집 짓는 값이 올라갑니다. 지금 캐나다산 원목에 대고 관세 붙인다고 하죠. 예, 미국에서 캐나다산 원목 30% 이상 씁니다. 집 질 때. 미국 나무 많아요. 근데 미국에서 갑자기 나무를 자르고 이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미국에서 나무를 충당시킨다, 내수로 충당시킨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쭉 캐나다에서 갖고 온 거에다 세금 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이 올라가죠. 이 집을 지을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 벽 안에 들어가는 2x4라는 원목이에요. 코로나 이전에 원목 하나에 79센트, 89센트 했습니다. 지금 평균 3불 정도 해요. 한참 코로나 때 인플레이션 올라갈 때 저거 하나에 7불, 8불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3불 정도 해요. 이게 또 다시 7, 8불 정도 하잖아요. 가격 많이 올라가요. 이 원목나무, 이게 집 지을 때 제일 많이 씁니다. 2x4가. 자, 간단합니다. 빈 땅에 집을 짓는데도 50만 불이 들어간다. 그러면 옆에 40만 불짜리 집은 그냥 50만 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새 집을 줘도 그 값이 된다. 그러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 올라갔다고 좋아하시는데 지난 코로나 동안 집값 20% 올라갔어요. 예, 그럼 별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17.84%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냥 본전치기 한 거예요. 지난 코로나 때 저희 집이 80만 불이었는데 100만 불 됐어요.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본전치기 한 겁니다.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80만 불짜리 집이 지금 130만 불 됐어요. 예, 축하합니다. 30만 불 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식만 올라갔다, 단순히 집값이 올라갔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잖아요. 집값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엄청나게 생겨요. 뭘 갖고 있는 사람의 재산은 많이 늘어나고요. 없는 사람의 재산은 줄어듭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자, 제가 수치로 말씀드렸죠. 바이든 때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고 했는데 인플레이션 17.84% 오른 동안 주식은 40%, 50% 올랐어요.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했으면 과연 어렵게 살았을까? 재산이 늘었을까? 늘었겠죠.
저도 말씀드리죠. 저 코로나 기간 동안, 그다음에 트럼프 있는 기간 동안 제 자산은 늘었어요. 앞으로 트럼프 4년 동안도 제 자산은 늘리려고 전 노력을 할 겁니다. 대통령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방향성을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바이든 때 남들 그렇게 힘들다고 해도 제 자산은 늘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보시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때도 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리세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세션이 오면 주식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리세션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모든 행정을 보잖아요. 그럼 미국의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불철자 줄죠. 인플레이션 올라가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죠. 집값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몇 년 지나면 집값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집 있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자고요. 집값이 몇 년 뒤에 2,30만 불이 올랐어요. 2,30만 불을 오른 동안 마켓 장 보는 값이 20% 올랐어요. 한 달에 1,000불 들어가는데 1,200불 들어가요. 2,30만 불 더 생긴 사람이 한 달 생활비에서 마켓 보는 가격이 1,000불 들어가는 게 1,200불 올랐다고 부담될까요? 안 되죠. 근데 월급쟁이들 생각해 보자고요. 한 달에 5,000불 벌어요. 버는 건 뻔한데 갑자기 1,000불 되는 게 1,200불 되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던 게 그런 거예요. 돈 들어오는 건 똑같은데 갑자기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혹 자영업 한 사람은 오히려 돈이 더 안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 인플레이션 돼서 물가는 올라가. 그러면 100불, 200불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기 집값이 올라가고 건물 상가가 올라가고 부동산이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은 몇백 불 올라가는 게 아쉽겠습니까? 늘 말씀드린 거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100배를 더 버는 사람은 1불짜리가 2불로 올라간 것밖에 생각 안 들어요. 갑자기 식사 비용이 100불에서 200불이다. 그럼 여러분 부담스러워서 밥 못 먹죠. 그리고 대통령을 욕하고 정부를 욕하죠. 부자들은 그냥 1불짜리가 2불 올라갔다. 그러면 아예 올라간다 보다.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보다 100배를 더 많이 버는 분들은. 그래서 집값이 20만 불, 30만 불, 40만 불 이렇게 올라가서 자산이 올라간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가도 눈도 꿈쩍 안 해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리세션 아니라 하더라도 부동산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트럼프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뭐 정책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리세션이 오면 리세션은 트럼프가 리세션 오는 걸 원할까요? 절대 안 원하죠. 리세션 오면 트럼프는 완전 역적 죽일놈이 돼버려요. 관세 전쟁하다가 미국 폭락시켰다. 완전 죽일놈이 돼버려요. 리세션이 절대 안 오게 하겠죠. 그래서 계속 2월 4일, 3월 4일, 4월 2일 그때 관세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시장 동향 보고 얘기하고 주식시장 동향 보고 얘기하고. 근데 이 줄타기를 잘못하면 어느 순간 사람의 심리가 우르르. 물론 몇 년 지나면 복구돼요. 테슬라가 지금 260불 이런데 테슬라가 150불 떨어졌다가도 나중에 또 300불, 400불 돼요. 그럼 테슬라 또 주식하던 사람은 그러겠죠. 거봐 결국 올라가잖아. 거봐 결국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가 따라서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계산법이 틀린 거예요. 원래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오늘 300불인 테슬라 주식이 몇 년 뒤에도 300불이면 오히려 테슬라 주식은 망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리세션이라는 게 만약 오면 리세션은 뭐 하루 이틀 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침체가 돼야지 리세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내일 터질지, 한 달 있다 터질지, 두 달 있다 터질지, 혹은 안 터질지 모릅니다. 만약에 주식시장 경기가 안 좋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이 정도쯤 안 좋아지면 리세션입니다. 계속 주식이 떨어지면. 지금 트럼프 임기 한 달 반 동안 한 5%, 6%, 7% 이렇게 떨어졌어요. 다 3대 지수가. 한 달 반 갖고 몰라요. 앞으로 한 5달 더 떨어진다. 계속 떨어진다. 물론 중간에 오락내락 하겠죠. 전반적인 그래프를 보시라는 거예요. 6개월 그래프. 한 6개월 있다가 계속 떨어진다. 트럼프 대통령 되고 와서 20, 30% 떨어졌다. 예, 그러면 리세션이에요. 예. 그럼 그때부터 주식을 줍기 시작해야 됩니다. 줍는 것도 급하게 있는 돈 내가 10만 불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사? 아니에요. 언제 더 떨어질지 몰라요. 야금야금 나눠 사야 됩니다. 10,000불씩, 10,000불씩 야금야금 나눠 사세요. 그래야지 안전합니다. 그리고 리세션이 끝나고 남은 앞으로 몇 년 지나면 경기가 회복되면 결국은 그 제자리 값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 한 80불 정도가 정상인
뭐 가격이 코카콜라 주식 같은 경우에 그게 만약에 한 40불, 50불 됐다? 주세요. 나중에 몇 년 지나면 80불은 충분히 돼요. 오히려 물가가 오르니까 그땐 100불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한 40불에 샀다 100불 됐다. 그럼 여러분이 4만 불 투자해서 10만 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몇 년 있다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아무거나 사도 되나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리세션 때 망에 나가 동그라지는 회사들이 생겨요. 잘못 사잖아요. 휴지 조각 됩니다. 그냥 회사가 상장 폐지되잖아요. 그럼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세션을 못 버티고 망할 회사들은 사면 안 돼요. 리세션이 끝나도 안 망할 회사들만 사면 됩니다. 그럼 이런 회사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콕 집어서 어떤 회사 주식 사라 이건 얘기 안 드릴 거예요. 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저 많이 상처입었다고 했죠.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제 탓. 아이디어만 드릴게요. 필수제를 만드는 회사. 꼭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 식료품, 의료제품, 유틸리티 이런 회사들 안 망해요. 그리고 회사가 부채가 많지 않아야 돼요. 남이 돈 빌려서 하는 회사들은 까딱 잘못하면 망해요. 대표적인 회사가 항공사예요. 항공사는 보편적으로 빚이 많아요. 비행기가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비행기를 다 융자로 사와요. 거의 모든 항공사가 빚이 자기네 자산보다 훨씬 많아요. 보편적으로 항공사는. 근데 이런 데가 이자를 갚아 나가는데 코로나 동안 몇 년 동안 못 버티면 어떻게 되죠? 망해요. 아시아나 이제 합병되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적은 회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안전빵을 하려면 배당금을 주는 디비던트를 주는 회사를 하는 게 좋아요. 디비던트를 준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그만큼 계속 꾸준하게 수입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경제 주기에 민감하지 않은 이런 물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쪽, 소비재, 유틸리티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경쟁 우위가 있는 곳. 이 회사 아니면 못 만드는 거.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 잘해야 돼요. 노키아에다가 전 재산 401k를 갖다 다 몰빵했다가 은퇴하면서 망한 분들이 망하진 않았는데 70만 불인가 밖에 못 가져갔대요. 본인은 몇 천만 불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 재산을 그러니까 전 401k를 갖다가 다 노키아에다가 했는데 그냥 실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는 노키아가 독점이었어요. 셀러폰은 노키아가 그냥 혼자 독점이었어. 노키아를 능가할 회사가 없었어. 당연히 그땐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뒤로 다른 회사가 따라잡잖아요. 삼성, LG도 따라잡고 그 다음에 애플의 아이폰이라는 게 나오고 근데 그 영원하게 독주할 것 같은 아이폰도 지금은 삼성, LG, 샤오미, 뭐 중국의 화웨이 이런 회사 때문에 다 잡히고 있고 기술력에서 독점을 갖다가 너무 신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전기자동차 테슬라 독보적이었죠. 지금까지 독보적이었어요. 전기자동차 다른 데도 다 만들 줄 알아요. 이제는 테슬라가 중국의 비아디한테도 밀려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워낙 큰 회사라서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경쟁 우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테슬라를 경쟁 우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20년 전에 노키아가 영원 불멸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미련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굳이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이런 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제 주식 공부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세상 뉴스 보는 게 주식 공부예요. 제가 전에 주식 카페에 있으면 주식 공부해야 된다고 무슨 공부입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던 사람이 사회 나가서 공부하면 갑자기 부자 됩니까? 공부해서 돈 벌 수 있으면 다 서울대 애들만 돈 벌고요. 아이비리그만 돈 벌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공부보다 중요한 건요. 센스예요. 사회에 대한 센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할 건 뭐냐면 어떤 회사가 어떤 게 있는지 테슬라 사신 분들 중에서 테슬라 퍼 지수가 몇인지 얘기하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하는 분들 많아요. 지금도 제가 퍼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PER이 뭘까요? 그런 분들은 지금 주식하면 안 돼요. 사실상. 이 회사 지난 분기에 매출이 얼마큼 냈냐 디비던드 얼마큼 줬냐 이런 거 모르면 사실 주식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말한 거 얘기만 듣고 주식을 못 찾아요. 필수자가 뭘까?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현금이 흐르는 회사는 어떤 게 안정적으로 현금이 흐를까? 배당금은 어떻게 지불이 되고 어떤 분기로 주는 건가? 비순환적 사업은 어떤 건가?
이런 같은 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주식 헛배운 거예요. 이거는 주식 공부가 아니. 그러니까 주식 공부는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리서션이 오면 이런 거 사놓으면 돈은 벌어요. 몇 년만 묵혀놓으면 돼요. 중요한 거 당장 급하지 않은 돈만 집어내야 돼요. 적어도 5년 이상 묵힐 수 있는 돈. 만약에 리서션이 온다. 5년 이상 묵힐 돈으로 안정된 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물론 욕심낼 수도 있어요. 잘 나가는 회사가 확 떨어진 거 살아남으면 도로 잘 될 거야. 살 수도 있는데 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런 거 안 해요. 전 테슬라 주식 2년 전부터 안 사요. 안 산 이유가 뭘까요? 예, 오너 리스크가 커서 안 사요. 일론 머스크가 하도 입방정 때문에 오르락내락 하는 게 많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샀으면 돈 벌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오르락내락 신경 쓰는 게 제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테슬라 주식 처분하고 안 사요. 그 뒤로는. 많은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주식들은 올라가는 게 되게 조금씩 올라가. 아이고 어느 세월에 돈 벌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요. 근데 리세션이 왔다? 그때는 바겐 세일이에요. 백화점 세일하는 날이야. 코카콜라 주식이 예를 들어서 80불인데 80불이 아마 4년 지나봤자 100불 내기 힘들 거예요. 보편적으로 코카콜라 주식이. 근데 그 주식을 누가 투자하죠? 워렌 버핏이 투자합니다. 크래프트 하인즈, 프록터 앤 갬블. 프록터 앤 갬블. 그럼 그것도 무슨 회사야? 그런 분 많을 거예요. 예. 프록터 앤 갬블, 콜게이트 치약 아시죠? 타이드 아시죠? 예. 퐁퐁. 예. 그런 거 만든 회사예요. 아, 우리 맨날 쓰잖아. 근데 그게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거 몰라 사람들이. 프록터 앤 갬블 같은 거, 피지 같은 회사 같은 거 사놓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는 안전빵이야. 그거 누가 사냐? 워렌 버핏이 다 그런 거 사요. 그냥 안 올라가 죽어라고. 찔끔찔끔 올라가. 근데 지난 몇십 년 보잖아요. 계속 올라가.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런 주식을 샀다. 나도 워렌 버핏처럼 할 거야. 그 주식을 샀다. 그래서 놔뒀어요. 5년 있어. 근데 5년 있다가 이게 20%밖에 안 올랐네. 나 10만 불 투자했는데 2만 불밖에 안 생겼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고 맨날 그냥 자고 일하면 팍팍 올라가는 뭐 이런 것만 보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니까요. 리스크가 많아야지 리턴이 많은 거예요. 망할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이런 주식을 코카콜라를 예를 들어서 한 주에 40불에 줄 수 있다? 사야지 왜 안 사요? 만약에 리세션이 와갖고 40불에 줄 수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당장 사겠어. 왜? 어차피 그 가치가 있으니까 경기 좋아지면 도로 80불 이상 값어치는 되거든. 그러면 이제 원래 100불 가기로 했잖아요. 100불 된다. 그럼 40불에서 100불이면 전 4만 불에 사갖고 10만 불 되는 건데 40만 불 사면 100만 불이 되는 건데 왜 안 하겠어요? 이런 포인트를 좀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트럼프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트럼프 때문에 야 나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런 생각하면 루저예요. 바이든 때문에 나 먹고 살기 힘들어. 루저입니다. 저 바이든 때도 제 자산은 늘었고요. 트럼프 때도 제 자산은 늘릴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도 저는 좋았어요. 그때는 주식이 좋았어요. 제가. 솔직히. 근데 그 주식 좋은 게 언제 다 꼬라먹었냐? 예. 저는 그래서 제 갖고 있는 돈을 다 주식으로 넣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트럼프 1기 때는. 그때 주식 좋았어요.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트럼프 때 주식 좋았어요. 1기 때. 근데 코로나 시작되고 다 묶였어요. 4년을 묶었습니다.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4년을 묶어놨어요. 그리고 다 처분한 건가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리세션이 안 오면 좋지만 와도 저는 준비된 사람이라서 괜찮아요. 주식 갖고 있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리세션이 오면 저한테는 좋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비가 오면 우산 장사가 좋은 거고 햇빛이 쨍쨍쨍은 카와시 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다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라는 거 없습니다. 리세션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지금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저같이. 안 오면 많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한숨은 돌리겠지만 모르는 거예요.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땡큐, 오면 오는 대로 땡큐요. 저는 현금 보유량을 최대한도 많이 늘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세션이 안 오면 저는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더 할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리세션이 온다? 그러면 전 주식 쪽에서 평가 절하된 거 다 주술 겁니다. 그게 몇 년 있다가 또 목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은퇴할 때쯤에.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생각하세요. 주식하는 게
어디 맨날 주식방에 가서 뭐가 좋다더라, 뭐 파는지도 모르고 주식 사지 마시라고요. 근데 뭐 트럼프가 됐으니까 주식이 올라갈 거다. 예, 차라리 하늘에다가 기우제를 지내시지 그러세요. 그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미신처럼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냐고요. 그렇게 하시니까 다 주식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손가락 제일 문제예요. 조금만 떨어지면 팔아버리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또 막 완전 하고 사버리고. 기회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은 진짜 왜 여러분이 개미라고 불리는 줄 아십니까? 아무런 미약한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투자는 그 회사의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개미예요. 그 회사의 흐름을 봐야지. 세상의 흐름을 봐야지. 개미가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세상을 따라가야지. 리세션이 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리세션이 안 온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큰돈 벌 기회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오히려 얌전한 대통령보다 트럼프처럼 어디를 튈지 모르는 대통령 때문에 오히려 돈 벌 기회는 더 많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대신 공부하세요. 절대 미신처럼 믿지 마시고요. 기우제 지내지 마십시오. 떨어졌으니까 오르겠지? 예, 그런 거 없습니다. 떨어지는 건 더 떨어져요. 이만큼 내려갔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거예요. 예, 이만큼 내려갔으니까 좀 있으면 망합니다. 사람들 참 심리 희한해요.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거야. 뭘 근거로? 물어보면 아무것도 대답 못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야.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겠지. 세상은 안 그래요. 이만큼 떨어졌으면 쫄딱 망합니다. 이만큼 떨어졌으면 그냥 절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 조각된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미신 갖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뉴스 많이 보시고요. 세상 돌아가는 거 현실적으로 느끼시고요. 그런 다음에 세상이 암만 힘들네 어쩌네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 때 돈 번 거는 수치로 알려드렸죠. 간단해요. 여러분이 바이든 정부 당시에 S&P 주식, 스파이라고 하죠. SPY 그거 하나 사놨어요. 100만 불어치.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얼마 생겼을까요? 예, 50만 불 생겼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간단하잖아요. 수치가 말해주는 건데 제가 거짓말합니까? 그 수치가 그냥 그렇게 놔두는 건데 바이든 됐을 때 욕하지 말고 100만 불 그냥 스파이 그거 사놨어요. 예, 그러면 지금 4년 있다가 150만 불 된 거예요. 수치가 말해주는데 그러니까 욕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의 손가락이 문제지. 경거망동하는 게 문제지. 이번이 기회입니다. 예, 꼭 돈 버시기 바랍니다. 여윳돈 있는 분들 돈 버시고요. 현찰 모아놓으세요. 현찰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 모아놓으십시오. 언젠가 지금 변동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앞으로 주식에 대해서 조언 드릴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하기 싫어요. 예. 하기 싫고 저 말고도 뭐 주식차는 많이 있어요. 지나간 차트 붙잡고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돈 벌지 않았습니까? 다 개소리예요. 지나간 거 붙잡고 얘기하면 뭔들 말을 못 붙입니까? 뭐 오늘의 주식이었죠. 진짜 제가 주식 20몇 년 이상 해보면서 딱 느낀 건데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예, 깨우쳐야 됩니다. 오늘은 그냥 이런 일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리세션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이거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일생 동안 지금 딱 3번 왔죠. 2008년 서프라임 때 기회 놓쳤죠. 근데 코로나 때 기회 놓쳤죠. 저한테는 3번째 기회일 수 있어요. 저도 2번이나 당했으면 3번째는 돈 벌어봐야죠. 예, 사람이 이래서 당해봐야지 자꾸 현명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궁리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리세션에 살아남을 회사들 어떤 건가 이런 거 한번 궁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들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